그때 뽑아야죠. 지금은 아닌 것 같아서 그래. 일 저지르고 뭐 아, 뽑아왔자 별 의미 없는 거 아니에요? 일 저지르고 뽑으면 뭐 그렇진 않고 좀 여름이 지나가서 그때 시기가 오면 그때 뽑아야지.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음. 오늘은 뭐 머리에도 그 카메라빨 받으시려고 머리에 아니요,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저번보다 많이 안 올리셨는데 저번에 엄청 올리셨어요. 자,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지풍승에 대해서 배웠죠? 네, 지풍승에서. 지풍승이 뭐라 그랬죠? 지풍승이 이제 성장하는 거야. 이제 누가 끌어주고 이제 한 단계 한 개 올라가는 거 서서히. 그 다음에 준비하고 이제 열심히 이제 노력해놓고 이제 기다리고 노력하고 기다리고 그 지풍승은 승진하는 거예요. 승진, 올라가다, 매출 상승하다, 모든 지위가 상승하는 시기이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지풍승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무가 자라서 성장을 했죠. 네. 그 다음에 47번 택수곤인데, 자, 택수곤은 뭐라고 그랬죠? 쓰고 곤란한 일이 생기는 건가요? 네, 택수곤은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가 나무가 성장을 하죠. 그러면 어느 정도 성장을 하게 되면은 이런 게 있어요. 성장을 하게 되면 멈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무는 여름까지, 그러니까 여름까지만 성장하고 그 이후서부터 성장을 멈추게 되거든요. 서서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무가 성장을 하면서 나무 잎들이 어떻게 돼요? 퍼지죠. 바싹 말라가죠. 가을 되면 멈추면 성장이 멈추면. 성장이 멈추면. 그래서 보면 여기에 보면 택수곤이 뭐예요? 택수곤이 그 배합계 방통으로 보면은 어떻게 뭐가 나와요? 산화비가 나오죠. 네, 산화비. 그 산화비는 뭐라고 배웠어요, 우리가? 살이 빨갛게 보이는 거. 그렇죠. 온천지의 나무들이 단풍이 물들고 이렇게 산을 다 꾸며주는 그런 형상이죠. 그러면 택수곤은 뭐예요? 가을에 낙엽이 다 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지가 앙상하죠. 그래서 보면 연못에 물이 다 빠져나가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나무가 마르는 이유는 뭐예요? 물이 없었어. 수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나무가 마른 거예요. 그렇게 되면 호케는 뭐예요? 풍화가인이죠. 풍화가인은 뭐라 그랬어요? 풍화가인은 차례
가족. 가정이라고 그랬죠. 가정의 어떠한 그 위계 질서의 어떠한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보면 가정의 위계 질서가 엉망이 되면 어떻게 돼요? 콩가루가 되죠. 곤란하겠죠. 콩가루가 곤란하잖아. 가정이 개판이고 위계 질서가 그러니까 위계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굉장히 남들한테 말하기가 어떻게 돼요? 좀 약간 꺼리게 되죠. 네. 우리 가정에 대해서. 민망하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가정의 얘기는 함부로 하지 마라. 택수공이. 그리고 택수공은 뭐라고 그랬어요? 수건이야? 유언불씨. 4대 난케 하나라고 그랬죠. 사대난이죠. 4대난. 4대 난이 뭐라고 그랬어요? 중수건, 그다음에 산수몽, 아니 수레돌이었나? 수레돌. 그다음에 하나가 수상건. 수상건.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택수군이라는 개념은 뭐야? 이 한마디로 여기 보면 나무가 갇혀 있잖아. 그죠? 성장을 멈추고. 얘 그냥 한 틀에 딱 갇혀 있기 때문에 성장을 못 하는 거예요. 외우기는 편한데. 택수군은. 그리고 가정이 곤란한 일이 있어도 그것을 얘기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대부분 보면은 막 우리 가정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결과는 안 좋다. 결과가 안 좋아요. 그래서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여성분이라면 택수군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얼굴이 어떻게 돼요? 거칠하죠? 그럼 뭘로 커버를 해요? 화장, 분. 이게 원래 산화비도 되고 분도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래서 얼굴을 좀 꾸미다 이 뜻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이 어떻게 돼요? 집이 곤란해도 잘 꾸며 놓으면 어떻게 돼요? 괜찮다. 남들이 볼 때는 저 집이 가난하지 않은 거잖아. 겉만 번지르하게. 그치. 그래서 사기꾼들이 대부분 곤궁하게 살지만 그거를 티를 내지 않고 사기를 치려고 하는 경향도 많이 있는 거예요. 이 분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남들을 현혹하는 거예요. 분칠하는 게 뭐예요? 덧붙이는 건데 남들을 현혹하는 거죠. 위장술이잖아.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제 위장 호감을 유도하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분칠이라든지 그런 걸 잘 해놓으면 어떻게 돼? 저 사람이 이쁘고. 근데 막상 그 분칠을 벗겨놓으면 당황스럽죠. 아침에 저녁 때는 이뻐 보였는데 아침에는 추물이야. 그런 경우가 뭐예요? 이 산화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은 나의 공공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뭐를 해요? 꾸미죠. 그렇죠. 이제 꾸미기도 하고 가식도 떨기도 하고. 그렇죠. 남자는 이제 어쨌든 슈트도 입고. 그래서 그러니까 산화비에 현혹이 되면 내가 곤란해진다. 너무 체면이나 보여지는 거에 치중하다 보니까. 아니죠. 사기꾼에 걸려들어서 내가 곤란해질 수도 있는 거죠. 그거 나왔을 때 상황이 다르니까.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뭐가 돼요? 내가 가정교육을 잘 못 배우게 되면 어떻게 돼요? 누가 곤란해요? 그 집에 아버지, 엄마가 곤란할 수도 있죠. 잘 배워두면 안 곤란한 거고.
그래서 우리는 자식이 곤란해. 내가 가정교육을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부모가 곤란해지죠. 잘 받았으면 자식이 곤란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가정의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 문제로 내가 곤란해질 수도 있고, 누구나 택수군을 가질 수도 있고, 아들이 택수군을 가질 수도 있고, 엄마가 택수군을 가질 수도 있고, 할머니가 택수군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직장 내에서도 마찬가지죠. 직장 내에서 내가 택수군이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돼? 수원이 나왔으면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게 요거는 이 택수군이 나왔다라는 거는 내가 직장 문제로 굉장히 곤란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직장 문제. 왜 그러냐면 이제 위계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직장 내에서도 어떻게 곤란해질 수 있죠. 네? 아랫사람의 위를 치고 올라가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무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직장 내에서도 곤란해집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택수군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연못에 물이 쫙 빠져버리는 거예요. 연못에 물이 피었다. 그쵸. 그러니까 물이 없으니 곤란하다. 우리가 가물면 어떻게 돼요? 곤란하죠. 지금 밑에 지방도 지금 물 없어가지고 집안에 물이 안 나오면, 집에 물이 안 나오면 빨래도 못 하고. 아니 얼굴이 깨지지하잖아. 못 씻으니까. 그쵸, 일주일에 2번 씻고 막. 그러면 우리가 깨지지하니까 뭐를 발라? 분을 바르지. 지저분해가지고 물 바른다. 감축이야. 감추기 위한. 감추기 위한 물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택수군 안에 이런 현상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본능적으로. 남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당연한 것. 그러니까 보면은 그렇잖아요. 내가 공공한 모습을 남에게 보이고 싶어요? 보이고 싶진 않은데 자꾸 물어봐. 그치? 그러니까 봐봐. 그러니까 고는 형통하고 정하며 대의는 길하고 무구고 유언은 불신이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 우리가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이 한문은 한문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이게 고지고대로 직역을 하면 안 돼요. 고지고대로 직역하게 되면 이게 헷갈려. 거꾸로 가야 돼. 한자 거꾸로. 이런 식으로 가야 돼. 자, 그러면 이 뜻은 뭘까? 이게 뭐라고 지금 이게 해놨잖아요? 고는 형통하고 정하고 대의는 길하고 무구하고 유언은 불신이고. 뭐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뭐 이렇게 지금 상황이 어려워도 이게 말하자면 법적으로도 문제 없어야 되고 바르게 행동을 해야 된다. 그래야 대인길. 그러니까 그럼 맞으면 대인길 확실하게 이제 선한 사람 있잖아. 그런 사람들 상관이 없는데 이제 웬만해서는 이렇게 어려울 때는 범죄를 많이 저지르니까 나도 사람들이. 싸우고 있어야지 안 좋을 때. 네, 그러니까 근데 그러지 못하잖아 사람들이. 근데 유언불신은 잘 모르겠어. 솔직히 진짜 유언불신 하면은 유언불신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말이 있어도 그 사람이 내 말을 신용하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상황이 안 좋아. 자, 봐봐요. 공공할 때는 내가 아무리 변명을 해도 그 변명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변명이라는 게 어떤 뜻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런 거지. 내가 옷을 잘 꾸미고 입고 나갔어. 나 돈 없어. 그래. 진짜로 없는데.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대부분 보면 월세 살면서 뭐 벤츠 끌고 BMW 끌고 외제차를 많이 끄는 사람들이 많죠. 카푸어라고 그러지. 그럼 그 사람들이 뭘 하기 위해서 그런 차를 가지고 소유를 했을까? 뭐 자기 만족도 있고 뭐 여자 사귀려고 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지. 감추려는 거지. 아니지. 그게 아니라 그걸 이용을 해서
그걸 이용해서 이제 여자도 사귀고 그걸 이용을 해서 남들에게 보여지는 걸 이용을 해서 나의 곤란함을 막고 그거를 갖다가 나쁜 쪽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사기꾼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업사원들이 큰거 들고 다니지. 자기 능력 안 맞게 좋은 거 끌고 다니는 사람들 많죠. 오히려 보면 그런 거잖아요. 사치성이 심해요. 그 사치성으로 인해서 남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유언불신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그래서 대인들만 길하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곤란한 일을 당했어도 남한테 절대 얘기 안 해요. 대인들은. 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너는 소인이지. 아니 근데 얘기는 하지만 그 대신 그냥 얘기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사회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곤란한 일이 있어도 그런 거잖아. 어떤 사람들은 변명을 많이 한다고. 그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나는 아니다, 나는 어쩌다 변명을 하기는 해. 근데 그 말을 들어줄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지, 그 변명은. 그러니까 봐봐, 거지가 도둑질을 하지 않았는데 내가 범죄자로 몰렸어. 근데 그 말을 잘 안 믿어준다라는 거지. 신용이 없네. 신용이 없네. 신용이 없는 게 아니라 그 환경이 나를 그렇게 만든다라는 거지. 그럴 때가 있어. 나는 아닌데 계속 내가 말을 해도 믿지를 않아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럴 때는 그거 내가 변명하는 것보다도 그 변명을 하지 않고 그냥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냥 덤탱이 쓰고 만다. 대인 같은 경우는 이게 보면 이제 안중근 의사를 보면 이게 택수군이라고 보면 돼. 안중근 의사. 대인만이 이 택수군, 이 곤에 대한 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지. 대인들만. 나는 가까스로 그런 거잖아. 우리가 공공하면 어떻게 돼? 막 사람들한테 손을 벌리고 막 얘기하고 막 그러잖아. 어렵다고 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이 닥쳤으니까 막 하지만 안중근 의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본인이 그러한 일을 했고 곤란한 일이 있어도 그것이 떳떳하게 그걸 받아들인다라는 거지. 그게 쉬운 얘기는 아니야. 그러니까 뭐 열사나 의사나 진짜 그런 사람들이나 그게 되는 거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떤 고통 속에서 곤란이라는 게 뭐야? 고통도 되는 거거든. 그 고통이 와도 나는 말을 안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야 대인이다라는 거. 근데 좀 약간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게 유언불신이라는 게 내가 이제까지 생각했던 거랑 조금씩 다르니까 이게 확실하게는 이게 이해가 안 돼. 내가 저 말이 있어도 불신, 신용을 안 한다는 얘기잖아. 그럴 시기가 있어. 내 말을 신용을 하지 않는다. 곤란한 사람은 그러니까 옛말에 이런 거지. 곤란한 사람에게 돈을 안 빌려주잖아. 못 받기 때문에. 못 받을 확률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 돈 빌리려면 굉장히 잘 꾸미고 자신 있게 나가지. 그래서 사나 분이 있는 거야. 노력을 해야 된다. 아니 노력이 아니라 나의 본 모습을 감춰야 된다. 감춰도 안 돼요 요즘은 다 그냥 인터넷으로 다 내버려가지고 날 다 알아. 근데 진짜 기술자들은 잘 감춰. 근데 그게 그런 것들은 뭐 대외적인 게 뭐 인터넷으로 다 나오기는 하지만 개개인의 감추는 것은 다 감출 수가 있단 말이지. 요즘 가면들 다 쓰고 살잖아. 택수고는 우선은 난제잖아, 난제. 네. 그러면은 이 택수군의 난제가 우리가 빠져나가려면 어떻게 돼? 가면을 쓰고 빠져나가야 되는 거지.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잘못을 했든 안 했든 간에 내가 잘못을 했어도 가면을 쓸 거고. 그죠? 잘못을 해서 난 아니다라고 가면을 쓸 거 아니냐는 얘기잖아, 비록. 이 택수군은 이게 택수군이 오게 되면 나를 포장하게 돼 있다니까. 나를 꾸미기 시작한다고? 포장이라는 게 뭐야? 그 곤란함을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거지. 아닌 척하는 거지. 곤란함을
걱정한다. 근데 대인은 그런 것을 안 한다라는 거지. 현타로 받는다는 얘기지. 저 어렵습니다 이러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현실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 이게 그걸 갖다 받아들이고 이겨낸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대인만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 큰 사람들만이. 묵묵히 받아들이는 거야. 근데 과연 이 택수군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일 것 같아? 100에 하나, 많지는 않지만 있긴 있더라고. 100에 하나, 1000에 하나. 그래서 우리는 택수군이라는 것은 뭐냐, 이러한 상황에 겪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할 건가? 유언불신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말을 안 할 수도 있는 거거든. 아프다고 어렵다고. 뭔 얘기를 해도 어렵다 뭐다 고통이 있어도 그걸로 끙끙끙끙 앓는 경우가 많아. 그렇죠. 그럴 때가 더 많죠. 응. 그럴 때가 더 많지. 징징대면 안 돼. 이 네, 시기에는.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징징대면 안 될 것 같아. 이게 주위 사람들한테 말을 못 하게 되더라고. 주위 사람들 말을 못 해. 사람이 이제 여기에서는 대인이라는 게 품이잖아. 품이. 네. 품이라. 품이. 그 이런 택수군을 가진 사람은 굉장히 품위가 있어. 격이 있다. 못 살아도. 못 살아도 품위가 있다. 아, 그거 지키기 쉬운 게 아닌데. 항상 얼굴은 근엄해. 그 사람이 얘기하기 전까지는 몰라. 그게 바로 유언 불신이야. 그러니까 근데 요즘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뭐 그런 사람 보신 적 있어요? 뭐? 택수군이 나왔는데 이제 그놈 하신 분. 예전에 한번 내가 주역을 배우기 전에 한 15년 전? 15년? 거의 한 20년 정도 되는 것 같아. 20년 정도? 20년이 넘은 거지. 거의 한 30년 정도의 그 분이 있었는데, 야, 근데 그분은 굉장히 말수도 좋고, 그때 내가 주역점을 쳤을 때 택수공이 나오더라고. 주역점이 딱 쳤는데, 택수공이 딱 나온 거야. 근데 그 사람은 겉으로 보면 회장이야. 거의 격이 그 정도는. 근데 삶은 피폐해. 그걸 다 견디고 계시는. 그러니까 그걸 얘기를 안 하면 몰라.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 잘 될 것 같은데. 죽었어. 왜요? 가스 폭발로 인해서. 네? 가스 폭발로 인해서 죽어버렸어. 생뚱맞게. 난이잖아, 난. 차나 분이 뭐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런 것도 있는 거지. 분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분묘를 뜻할 수도 있어. 산 아래 화장터 뭐 이런 개념도 돼. 원래 낙엽을 긁어서 어디다가 태워? 산에 갔다가. 아니 그냥 그런 소각장을 하나 해놓고 태우지. 소각장에다 태우자. 그 사람 안 됐네요. 괜찮은 사람이 있을 텐데. 근데 그거 보면은 참 안타까운 거지. 그래서 난이란 말이야. 택수고는 난이라고. 이게 좋은 게 아니야. 난이라고. 4대 난캐에 들어갔다라는 건 뭐야? 그만큼 안 좋으잖아. 그런데 자연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자연으로 보면 강바닥에 물이 다 빠져가지고 지하수로 쏙 빠져버렸는데. 자연으로 보면은 이런 거지. 내가 살기 위해서 물을 다 빼버려, 나무는. 뿌리로 다 가게 돼 있어, 물이.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잖아, 물이. 가을이 되면, 태는 가을이지. 가을이 되면 수분은 아래로 내려. 뿌리가 튼튼해져서 다음을 기약해야지. 저 열매로 다 가지 열매. 그래서 수분이 내려감으로써 어떻게 돼? 이 화려했던 낙엽들이 다 앙상하게 떨어진다 이 뜻이거든. 그렇죠. 필요 없는. 그래서 이 택수고는 뭐냐? 앙상하다라는 뜻도 돼. 앙상하다. 그 환경과 삶이 앙상해 택수군이 나오면. 그렇지. 그러면 앙상하다. 그분은 원래가 그냥 인생이 택수곤이었나요? 아니면 그냥 그 쾌가 그냥 그 당시만 그랬나요? 이 주역은 흐르는 거잖아.
해가 네. 그런 거지. 흐르기 때문에 그 환경이 그때에 그러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거겠지. 전체적인 운을 봤을 때 택수곤이 나오면 이거고. 근데 만약에 1년이나 뭐 대운을 봤을 때 이게 나온다 하고 뭐 흘러가는 거고. 6년, 뭐 1년 이렇게. 이게 1년, 그러니까 말하자면 10년 운세를 봤는데 택수곤이 나왔다면 1년 기준인 것이지. 그럼 대운으로 봤으면 7년, 6년이네. 응? 6년이 대운으로. 그치, 대운으로 보면 6년인 거지. 근데 그분은 택수곤이었다, 사람은. 음. 그 대신에 이제 군자니까. 이게 그렇게 생기게 보여. 이렇게 또 대인처럼 보여. 인자해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대부분 사기꾼들이 막 얍삽하지 않아. 아, 그렇죠. 사기꾼이 오히려 더. 오히려 굉장히 군사 같고 그 사람이 굉장히 큰 사람 같고 막 이렇게 보이거든. 평범해 보이기도 하고. 오! 사기꾼들 그런 사람들. 그러면서도 부드러워. 네. 부드럽고 부드럽게 넘어가. 부드럽게 기분, 넘어가. 부드럽게 넘어가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혹하는 거지. 그렇죠. 굉장히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죠. 아, 오늘 사기 못 치면 내일 치면 되지. 음. 내일 안 치면 모레 치면 되지. 이러면 되니까. 그런 느낌이구나. 여유 있구나. 그러니까 이 택수곤이 어떻게 써먹느냐에 따라 틀려. 융통성이 좋게 그런다. 음. 융통성이 좋아요. 나 음. 융통성 없는 사람들 사기를 못 치는 거 다 말기만 하는 거지. 그래서 이 택수곤이라는 거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조금 곤란한 상황이고, 이 곤란한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모면을 하고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또 관건인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택수곤이었을 때 어떻게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거죠. 택수곤하고 잘 지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잘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지. 근데 시간이 해결 안 모든 게 그렇잖아. 곤란함이 현재에 닥쳤다고 내가 그걸 갖다가 막 피력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말이 많을수록 그 사람 말을 저놈이 진짜 저러니까 뭔가 변명을 하는가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 자, 이런 분들은 어떻게, 곤란한 거는 뭐야? 내가 변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 변명을 하면 오히려 더 곤란해질 수 있지만, 대인이 길하다라는 건 뭐야? 나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대리로 내세워야 한다라는 거야. 그게 바로 변호사를 선임을 한다든지 타인들이 얘기를 해주게 되면 그 곤란에 벗어나지. 아니야, 걔 아니야. 그러면 그래? 라고 하지만 내가 아니야 라고 했을 때는 속으로 지가 해놓고 이런 개념이 됐어요. 키가 나오면 내 편을 만들어야겠네요. 그래서 큰 사람이 내가 곤란한 일을 당했을 때 큰 사람이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 내 곤란함이 벗어지지. 큰 사람 말을 믿을 수가 있으니까. 응. 큰 사람의 말이라. 큰 사람. 봐봐. 가정에서 아버지가 가정에서 제일로 큰 사람이지. 뭐 할아버지가 제일로 큰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러면 내가 곤란에 처해 있을 때 누가 와서 구해줘?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와서 나를 구해주면 어떻게 돼? 그 곤란함을 벗어날 수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대인이 길하다라는 건 뭐야? 내가 대인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수도 있는 것이 곤란을 빠져나가는 거잖아. 물론 나도 대인이 될 수 있지만 이 대인이라는 개념은 뭐야? 내가 그 곤란함 속에 아주 안 좋은 상황에서 내가 그것을 꿋꿋하게 변명하지 않고 그것을 버티는 걸 말하는 거거든. 아, 그러면 이제 내가 대인이든 아니든 대인의 행동을 하는 건 상관이 없다.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엄청나게 힘들고 있는데도 이제 형이면은 법에 접촉하지도 않고 바르게 이게 행동을 하고 다 얘기하면은 그거는 이제 믿을 수가 있는데, 이제 자꾸 이제 말하자면 남들이 봐서도 이제 좀 약간 사짜 기질이 난다 이러면은 이제 아무도 안 믿는 거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 곤란할 때는 이 쾌가 나왔을 때는 아무리 내가 뭔가 변명을 해도 더 곤란해질 수도 있다 이 뜻이야.
맞아요. 그때 작년에 뽑았을 때가 특수고 나왔는데 그때는 진짜 다 버텼어요. 그냥 생으로 다 버텼어요. 생으로 진짜 진짜 다 버텼어요. 작년에 진짜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택수고는 한번 들어오면 말도 못하게 힘들어요. 네. 욕심을 부리면 안 돼. 이때는 진짜 욕심을 안 부리고 그냥 꿋꿋이 참아야 돼. 참고 버티고 뭔가 그리고 여기에 보면 택수고는 형통하고 정이라고 그랬지. 네, 정. 형은 뭐라고 그랬어요? 형. 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벌리는 거예요. 펼치다라는 뜻이. 네, 맞아. 펼치다. 정은. 이제 다시 이제 모아야죠. 이건 그 정이라 하는 것은 뭐예요? 보관하는 거잖아요. 네, 모아서 보관하는. 보관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자면 고뇌 시대에는 벌리는 것과 내가 그것을 보관하는 것과 이제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벌리든지 모으든지. 네. 그럼 형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법하고도 관련이죠. 네, 그렇죠. 그리고 형법하고. 그리고 정은 뭐예요? 이제 감추는 거잖아. 그러면 이 곤이라는 것을 내가 벌렸을 때와 감추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내가 진짜 곤란한 부분이 내가 말을 해서 얘기를 하고 펼쳐내는 것과 감춰야 할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잘 조화롭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이제 그래야만이 대인이다 이거야. 아 이제 고뇌 시기가 왔는데 그 정도의 지혜가 있어야 가능하다. 아니면 그리고 무구하다 이 뜻이에요. 그래야 겨우 살아. 무구하다. 무구다. 그러니까 말이 그런 거잖아요. 이게 보면 희한하게 돼 있어. 고는 형통하고 돼 있는 게 무구가 또 중간에 있잖아요. 그래야 좀 무구하다. 그냥 넘어간다. 허물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별일 없다. 그러니까 표현해내는 거야. 그래서 형이 뭐냐면 산업이 정이 택수곤 감춰야 되잖아. 감추는 것도 이제 잘 감춰야 되는데. 그래야만이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과 감추는 것을 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 표현과 표현하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대인이 길한 거잖아요. 그죠? 대인들은 그런 부분들의 처세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답니다. 그래도 무구다. 이게 뭐야? 그래도 허물이 없다라는 건 뭐야? 겨우 거기까지라는 거지. 그 수준이 돼야 겨우 무구다. 무구지. 그 수준까지 가지 못하면 무구할 수가 없다. 그렇지. 그래서 곤란함을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충신가 말하자면 그거지. 그러니까 대인도 유언불신 변명 안 하잖아. 네, 그렇습니다. 그 자기 소인이 불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아닙니다. 뭐 그거는 성인이 아니고 대인이 아니잖아. 그렇죠. 이제 안중 변호사 봐봐. 내가 누구야? 이또 히로부미인가? 그 사람을 저격하고 나서 자기는 죽을 각오를 했잖아. 그렇죠. 부인 안 했잖아. 그럼 그게 대인이죠. 대인이라는 거지. 그만큼. 이게 그런 부분에 그러니까 인정하는. 그러니까 화라는 게 사람이라는 게 뭐야? 형이죠. 형이라는 건 뭐야? 내가 예를 들어서 막 얘기하고 벌리고 막 그러는 거지. 그런 부분에 조심해야 되고 숨기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이런 정의라 하는 거는 이런 거지. 한마디로 변명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가 자긍심을 가지고 숨기지 않고 그런 부분들을 곧대로 가져가는 그런 것도 있는 거거든. 이런 사람 되게 고지식한 사람들한테는 이게 괜찮겠네. 근데 고지식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힘들겠네. 그러니까 이케가 나오면 사람에 따라 다 다르잖아. 그렇죠. 사람에 따라.
말을 많이 하는 사람, 말을 적게 하는 사람, 어중간하게 하는 사람에 따라 이 성향이 달라진다니까? 꼭 특수군이 나왔다 그래서 저 사람이 말이 없는 사람인데 말이 없는 사람한테는 딱 좋은 거잖아. 말이 없는 사람한테 딱 좋은 거지. 어차피 이 사람은 견뎌온 사람이잖아. 평생 그런 근데 막 떠들었던 사람은 이 특수군이 온 거야. 계속 실수하게 되는 거야. 하지 말아야 할 말도 하게 되고. 그래도 이게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이제 내가 말을 해야 될 거랑 안 해야 될 거를 자기가 스스로 곤란한 일을 만든다니까. 자기가 말 실수를 하게 된다. 벌리면서 내 입으로 이렇게 하고. 봐봐, 입구에 나무가 있잖아. 입구에 나무가 있다라는 건 뭐야? 만약에 입구라는 건 문에다가 이렇게 나무가 있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 그렇죠. 입구에 문이 익힐 한자거든? 네. 얘는 택수건 곤할 곤자고. 익히지 않고 말을 하면 곤란함을 당한다. 그렇죠. 이제 말도 익혀야지. 익히고 얘기해야지. 봐봐, 내가 가정교육을 잘 시키느냐에 따라 원래 풍화가인의 초유에 보면 한유가 해망이잖아. 한유가 해망. 익힐 한자. 가정교육을 잘 익혀서 바깥에 내보내라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 어느 정도는 이제 말솜씨가 이제 그리고 가정의 말을 어디 가서 하지 마라 의미도 되는 거야. 내 가정일에 대해서는 절대 얘기하지 마라. 왜? 절대 내 가족이 담장 밖으로 넘어가면 안 돼. 원래는. 옛날에는. 그렇죠. 옛날에는 그렇지. 옛날 얘기지. 지금도 그렇지만은 저는 근데 요즘 좀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약간 말하자면 나랑 내 가족이나 아니면 나랑 아주 가까운 사람들한테 얘기 안 하는데 이제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얘기를 해.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이 가정에서 어떻게 나의 잘 익혔느냐에 곤이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인이라는 것도 이게 말하자면 큰 사람, 그러니까 어른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차고 가지고 이제 세상 경험이 많은 사람들한테도 이제 이게 되는 것 같아 보니까 이게 그래도 말을 많이 해봤을 거 아니에요. 이제 손해도 많이 보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 그래서 그런 걸 다. 택수고는 항상 뭐냐, 내가 배우지 않고 함부로 얘기하면 곤란함을 겪는다. 그리고 산화분이 뭐예요? 산화비는 천문을 꾸비다 이 뜻도 돼요. 천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냐면 내가 잘 배워서 곤란함을 문서로 해서 얘기하죠. 어떨 때 보면 우리가 말로 표현을 못하는 거를 글로 표현을 하죠. 유언불신이 그 의미도 돼요. 말로 하면 실수를 하는 말로 하는 것보다 어떨 때 편지 한 장이 굉장히 감동을 준단 말이에요. 어떤 사연 뭐 이런 것들, 내 곤란한 사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 방송에 퍼뜨릴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뭐 신문고라든지 뭐냐면 방송에 어떠한 내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알려 나가는 방법도 있는 것이. 글이 설득력이 좀 더. 그렇죠. 이제 그걸 고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 혼자서 막 떠들어 봐야 되지가 않지만 매체가 하나만 딱 떨어져도 그것이 어떻게 돼? 의인화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말은 필터 없이 나갈 수 있는데 글은 필터 없이 나갈 수가 없어.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택수군의 얘가 중요해. 잘 꾸며야 된다. 문서를 잘 꾸며줘야지. 근데 배우지 못해서 제대로 못 꾸미는. 그러니까 못 꾸몄지만 대인이 있잖아. 그 사람과 전문가를 만나서 꾸며라 이거지.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면은 큰일 난다. 뭐 큰일 날 거는 없는데 네. 상황을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고 그렇게 배워서 그렇게 나가다 보면 이 곤란함도 해결이 될 거 아니냐는 얘기지. 맞지?
점을 아무리 내가 카드를 뽑아서도 해석을 해주지 못하면 그것은 꽝이야. 전문가는 우리가 대인이라는 개념이 될 수도 있잖아, 그치? 자, 물으러 오는 사람이 답답해 오잖아. 곤란한 상황이 돼서 오잖아. 곤란한 상황이지. 곤란한 상황에서 오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카드를 뽑아서 text본이 나왔다. 이런 부분은 이렇다, 저런 부분은 저렇다. 얘기를 해주고 네가 지금 이런 상황이고 이렇게 대처를 해나가고 이렇게 나가면 또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다. 그러나 무구잖아. 허물은 벗겨낼 수 있지. 나쁜 거 피해간다는 거죠. 이 캐가 나오면 대인이 되라 이거 아니야. 대인이 되라는 게 아니라 대인을 대인을 찾아가든 그것도 안 되면 내가 뭔가를 본인이 얘기하는 것보다 대인이라는 사람을 가서 그 사람이 대변인을 해주게 되면 내 곤란함이 해결해질 수가 있는 거잖아. 대인도 없으면 내가 대인이 되는. 그만한 또 학식이 있어야지. 배워야 되는 거니까 배울 못하는 애가 막 떠들어대면은 이제는 숨기지도 못하는 거지. 내가 나오면 내가 나서면 안 돼 어쨌든. 내가 배우지도 못했는데 막 떠들기 시작하면은 그냥 숨기지도 못하고 그냥 곤란하고 무구는커녕 그래서 이거는 그런 거지. 우리가 이 쾌상을 보고 글자를 만들어낸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가을에 낙엽이 떨어졌다 이 뜻도 되는 거예요. 가을에 낙엽이 떨어졌다. 그래서 가지가 앙상하니까 어떻게 돼? 내 모습이 다 보이죠. 속속들이 다 보이죠. 완전히 앙상함만 남았으니까. 그다음 초6은 둔곤 우주목이에요. if6오 3세 부적 3세 부적